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국방탐구생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던 여러 국가들은 이제 입장을 명확히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과 협력할지 조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몇 년 후 KF-21의 성공에 동참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던 국가들은 점차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을 지속하며 선도국인 미국에 필적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기술을 빠르게 개발해 나가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목표 비행의 약 3분의 1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KF-21의 양산 계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KF-21 개발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방산 기업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법한데 계약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묶어서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별 계약 형태로 협력시켰을까요? 한국이 KF-21을 단계적으로 지속해서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별도 계약을 맺은 엔진이 특히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할 계획이 있어 지금부터 분리해두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KF-21의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가 한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도 현재 진행 상황에서 놀라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미국이 한국이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핵심 소재 기술을 불과 2년 반이면 추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시점이면 KF-21의 초도 생산 배치가 마무리될 시기이므로 배치 직후 국산 소재가 적용된 엔진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빠른 개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하나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재 KF-21 시제기 6기에는 예상외로 많은 국산 엔진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메인 엔진이 아닌 구동계와 부차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보조 동력 엔진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어 시제기에 모두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라이선스 생산 중인 F414 엔진도 국산 부품으로 약 45% 대체한 과도기적 모델이 시제기 일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4호기부터 6호기에 장착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쌍발 엔진 중 한쪽에만 탑재되어 실제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엔진은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인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별다른 이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관계자는 부품 제작 기술 면에서 원 제조사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비교될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엔진을 오랜 기간 라이선스 생산하며 상당한 엔진 기술을 쌓아왔으며 이를 통해 이미 미사일용 단수명 엔진 기술은 숙달된 상태입니다. 단수명 엔진과 전투기 엔진의 원리는 유사하나 전투기 엔진은 수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고성능 소재가 필요합니다. 엔진의 코어 부품 설계와 생산 능력은 검증되었으나 고온을 견디는 소재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엔진 전문가들은 내열성을 100도 높이는 데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KF-21에 사용된 F414와 같은 고출력 엔진은 시작 온도 자체가 매우 높아 이를 견디는 소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최대 화씨 2732도, 섭씨 1500도에 달하는 엔진 후방 핫섹션에서는 내열성과 성능 모두를 충족할 소재가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내열 소재는 강도가 떨어져 취약하기 때문에 고온을 견디는 동시에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첫 번째 해법은 엔진의 고온을 낮추는 고도 냉각 설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엔진의 작동 온도를 1500도에서 1100도로 낮춰 소재가 견뎌야 할 온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다른 선진국 엔진 설계에서도 활용되지만 높은 설계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나는 그간 선진국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초내열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단결정화 기술을 도입해 금속 내부의 결정 구조를 하나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게 만들어 내열성과 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 기술은 단결정 니켈 합금을 엔진 설계에 적용하여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는 협력사와 함께 단결정 니켈 합금 소재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소재 개발 과정에서 주목받은 인코넬 718 합금은 항공 엔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특수 합금으로 전투기 부품인 볼트와 너트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는 이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엔진의 최고온 지점에서도 국산화된 인코넬 718 소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국산 엔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하나는 티타늄 합금 10여 종과 니켈 합금 30여 종을 개발 중이며 올해 말까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27년까지 KF21의 F414 엔진 개발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재 기술을 따라잡겠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KF21 블록1 배치 완료 시기와 맞물려 국산 소재 엔진으로 교체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이 KF21 엔진과 레이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이유가 여기서 명확해지는데요. KF21의 레이더는 이미 양산 이전에 국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엔진 또한 블록 배치 완료 즈음에 본격적인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은 향후 계약 사항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KF21의 엔진 개발에는 설계와 제작 안전성을 검증하는 여러 단계의 시험 평가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나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협력 기업의 참여, 둘째는 국가적 지원입니다. 하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 중이며 두산은 발전용 엔진 터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용 기술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1만 시간 이상 초고압 터빈을 운용한 기록이 있으며 최대 1700도까지 견디는 소재도 보유하고 있어 하나가 겪는 엔진 개발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은 원래 발전소 기술을 기반으로 함정용 엔진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방사청의 권유로 항공 엔진 분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업의 협력은 엔진 개발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사청 또한 엔진 시험 평가 시설을 준비 중이며 국가적으로도 엔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 전문가들이 예측한 10년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성 있는 엔진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수명 주기 동안에는 양산비와 군수지원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기술적 문제를 줄이고 보완해야 합니다. KF21의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도 양산 물량을 조정하고 대당 가격을 900억 원 초반대로 낮추는 등의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성과 기반 군수지원 프로그램인 PBL 도입 등 군수지원비 증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KF21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 인근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 업체들이 참여해 KF21을 포함한 국산 항공우주 기술을 유럽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KF21이 미국 및 유럽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의 실전 투입까지 모든 측면에서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성능 발휘를 위해 탄탄한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내용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이 동시에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양산에 들어간 KF21은 양산 1호기가 나올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른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TFX 칸 개발로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큰소리쳤던 튀르키예는 한국의 깜짝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무리해서 쫓아가고 있었지만 한국이 이미 도달한 수준이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는 카이 측의 소식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카이는 과거 여러 방산 전시회에서 KF21, FA50 수리온 등의 국산 항공기들을 소개해왔지만 영국에서 열리는 만큼 영미권 신규 시장의 정부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주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가장 큰 소식은 KF21의 실제 양산 가격이었는데요. 국내에서 KF21의 양산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예상보다 저렴한 가격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예상된 KF21의 가격은 1000억 원 이상이었는데 KF21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가성비 이점을 잃고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갑작스럽게 분담금 비율을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히며 양산 대수도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하고 추후 시험 결과에 따라 20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KF21의 대당 단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해외 항공 군사 매체인 에비에이션 위크는 1차 양산 가격을 최소 1100억 원에서 최대 1300억 원까지로 예상했는데 애매한 가격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보면 F-16V는 대당 950억 원에서 1000억 원, F-18은 930억 원,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1720억 원, 프랑스의 라팔은 1800억 원 정도입니다. KF21이 가격적 메리트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지만 구매국의 사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에 KF21의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런 애매한 가격대와 경쟁력으로 방산 시장의 강력한 카르텔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양산 가격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실제 양산 가격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데요. KF-21의 양산 가격은 대당 약 970억 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양산 계약은 기체, A사 레이더, 엔진으로 나누어졌고 각각의 계약 규모를 역산하면 기체 가격은 약 670억 원, 레이더는 약 50억 원, 엔진은 약 125억에서 1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한 대의 KF-21이 약 970억 원에 공급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나 양산 수량의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이런 가격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KF-21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F-16V와 같은 비교군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한 기종과 비교해도 KF-21의 가격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 KF-21은 F-16V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F-16V는 최신 개량형이지만 구형기를 기반으로 개량한 모델로 스텔스 성능은 KF-21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F-16V는 미국의 밀린 주문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F-21은 성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프랑스의 라팔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가격이 F-16V와 비슷하니 주목할 만한 가격 대비 성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격은 추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가격을 전략적으로 설정했기에 앞으로 수출 전망도 밝고 전투기가 급하게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산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대당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KF-21의 비용 절감을 위한 다른 요소로 현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로열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를 위해 사운을 걸고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과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탑재될 국산 엔진을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보다 강력한 램제트 엔진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에어로는 영국 롤스로이스사와 협력해 엔진 제어 장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엔진 개발 협력 제안을 다소 신중히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협력을 꺼린 이유는 기존 F414 엔진 부품 추가 공급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국이 램제트 엔진 개발을 완료할수록 미국 엔진 기업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영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역시 최근 KF-21에 탑재 중인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을 뛰어넘는 성능의 초음속 엔진 실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산 엔진 시험이 이달부터 시작되었고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활용한 국산 엔진 시험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예측한 10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부스를 통해 엔진 사업을 홍보하고 개발 중인 엔진의 프로토타입 시제품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엔진의 형상 설계가 마무리된 단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엔진 개발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데 효율적인 연소를 위한 설계 기술과 연소 시 고온 고압을 견디는 재료 기술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설계 기술 수준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표명해왔으며 재료 기술에서 따라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시제품 엔진의 출력은 약 1만 5천 파운드급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KF-21 보람에 탑재된 F414 엔진과 동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번 시제품은 그 자체로 상당한 진전을 보여줍니다. 외형적으로도 이 성능은 허풍이 아닌 실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3단 팬, 6단 압축기, 1단 고압 터빈, 1단 저압 터빈으로 구성된 이번 엔진은 F414 엔진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은 압축기가 7단으로 하나 더 많지만 하나가 공개한 시제품은 3단 팬을 블리스크 구조로 설계했고 압축기를 6단으로 줄여 팬과 압축기 사이에 공간을 넓게 확보해 대용량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용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필수적인 기능으로 무인기 통제를 포함해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6세대 전투기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설계입니다. 하나는 초기 단계부터 최신 개량판 F414 설계를 적용해 시행착오를 줄였고 현재 공개된 시제 모형 그대로 완성하지 않고 더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로드맵에 따르면 첫 단계부터 1만 8천 파운드의 추력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KF-21 블록3와 5세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현재 국과연에서는 섭씨 1625도까지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적용 검토 중이며 이 소재는 1만 8천 파운드 추력을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불과 2년 만에 엔진 온도를 100K 올리고 목표 성능도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의 엔진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한국은 많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F414 엔진은 KF-21 한 대당 약 125억 원의 비용이 들어 전체 항공기 가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가의 엔진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더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의 엔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양산 가격을 엔진과 함께 공개하자마자 해외에서는 한국의 빠른 발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능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고 튀르키예도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지만 아직 한참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엔진을 개발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미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노하우를 쌓은 상황입니다. 두 기업의 협력으로 인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사청의 엔진 시험 평가 시설 준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개발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년이라는 기간을 훨씬 단축해 확장성을 갖춘 엔진을 조기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F-21 전투기에 모듈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대량 생산된 스텔스 바이패스 기술이 탑재된 국산 엔진을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덕분에 KF-21 전투기는 한국산 최첨단 무장 체계도 문제없이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도 있지만 한국은 독자적 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으로부터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경험했던 수출 제한과 압박을 거치며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프랑스가 자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본받아 한국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해외 기술 의존에는 수출 규제와 기술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방위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을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며 해외 기업의 부당한 압박을 피하기 위해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1만 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갖춘 엔진이 탑재될 예정으로 개발과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대 초반에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용 M88 엔진과 맞먹는 성능의 엔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제작에 이어 KF-21 엔진 개발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제트 엔진의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쌓은 경험도 새로운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엔진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겪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외국 기업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KF-21 양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뉴스 소식 알려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럽 내 전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위해 북한의 전투 병력을 배치한 것은 위험한 긴장 고조를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며 북한의 파병이 러시아의 장기적인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유럽의 지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로부터의 현금 수입과 유엔 제재로 인해 차단된 군사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현대전 훈련의 기회도 제공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에서도 그동안 얘기드렸던 무인기를 훈련에 참가시켰습니다. 한국 공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최초로 무인기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사비 글로벌 호크와 미국 공군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참여하여 가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도발 징후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리퍼가 GPS 유도 기능을 갖춘 GBU-38 합동 정밀직격탄을 사용하여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강근신 공군준장은 이번 훈련이 한미 공군 무인기의 최초 실사격을 통해 동맹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군의 한 소식통은 이번 훈련의 언론 공개가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도 경고했는데요.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미국을 향해 지속적인 분쟁에 기름을 끼얹으면 제3차 세계대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국방탐구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